참선의 대중화를 꿈꿔왔는데 이제 드디어 대중화, 제가 보기에는 참선의 대중화, 대중들이 쉽게 참선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다도에서도 핵심은 행다입니다. 행다. 실제로 차를 우려내는 걸 실제로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매일 하는 거. 예. 혼자 마시건, 뭐 둘이 마시건, 뭐 3명, 4명, 5명 마시건, 아무튼 매일 하는 거. 그것을 수행으로 삼는 거. 자기 마음 닦는 마음 공부의 수행으로서 행다를 매일 하기. 예.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참선의 대중화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제가 지금 원력을 세웠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간에만 들었으면 생각이 잦아드는 그런 침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대중화. 따로 뭐 할 것 없이 거기만 들어가서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자기 본성하고 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공간, 그 침묵의 공간.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침묵 카페. 이제 그 두 가지를 저는 참선의 대중화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다도를 여러분하고 처음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는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다도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게 차 맛을 즐기거나 다구를 뭐 감상하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다 자체를 자기의 정신 수행으로 삼는 그것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다도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아예 그냥 참선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어서 인사동 선언에서 행다를 통해서 참선은 이제 마음을 고요히 집중해서 생각이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다하는 동안에는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것을 어렵게 좌선하고 하면서 하는 건 좀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행다에 집중하면서 이걸 이제 하게 되는 처음 다도를 했던 분들은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예, 정신 수양으로 했지. 그냥 단순하게 차 맛을 즐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거냐면 첫 시간에는 선과 다도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읽어갈 거예요. 그리고 둘째 시간은 행다 실습. 네, 오늘은 행다 실습을 저 혼자만 여러분한테 시범을 이제 차근차근 시범을 보이는데 시범만 보이지 이걸 녹화해서 보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다 녹화해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서 시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교재 진도 나가기 전에 차의 6대 명차, 이게 가장 차의 기본이라서 한번 이것부터 먼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차라고 하는 나뭇잎이 있죠. 이게 풀다자에 사람인자에 나무 목자,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차라고 하는 품종이 있어요. 근데 그 차 잎을 가지고 만든 차가 6대 명차예요. 그리고 이 6대 명차 외에는 그 기타로서는 대용차, 찻잎을 대신해서 대용차 해서 나무, 이제 꽃잎, 뭐, 자스민이나 국화차, 뭐, 꽃잎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연잎차, 그리고 열매 같은 거, 구기자차.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용차예요. 근데 대용차 말고 차잎을 가지고 만든 차는 6종류가 있어서 6대 명차라고 그렇게 해요. 가장 기본은 녹차예요. 그래서 한국차는 기본적으로 다 녹차예요. 그래서 녹차는 새벽에 따서
오전에 만들어서 오후에 말려서 바로 이제 그날부터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효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녹차만 있어요. 그래서 녹차가 오래되면 황차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황차라는 것도 지리산 일대에 많이 녹차가 오래된 거, 몇 년 묵은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녹차, 그 황차는 이제 나중에 생긴 개념이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녹차예요. 녹차는 새벽에 찻잎을 따서 그리고 이제 만드는데 대개 찻잎에 따는 시기를 가지고 뭐 우전, 고구전이다, 또 뭐 세작은 이제 어린 잎이 혀 모양, 그 공작의 혀처럼 새의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잎이 작아서 뭐 세작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찻잎 크기 가지고 주로 따는 시기 가지고 구분하지 그 녹차의 품종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하지 않아요. 그 한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녹차가 있어요. 자, 일어서서 설명할게요. 육대 명차에 전 발효가 있고 후 발효가 있는데 차를 만드는 녹차는 당일 따서 당일 만들어요. 만들 때 녹차의 종류로 유명한 건 중국에는 용정차라고 해서 그 서호에 용정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가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녹차예요. 항주에 서호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산이 용정이에요. 그래서 용정차가 유명하고 한국은 녹차가 뭐 하동을 비롯해서 뭐 보성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요. 그래서 중국은 용정차라고 하는 아예 품종이 그러니까 딱 특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화동차, 보성차 그 산지를 가지고 말을 할 뿐이지 뭐라고 이제 상표가 되어 있는 건 거의 없지요. 자, 여기서 녹차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기본이에요. 녹차가 모든 차의 기본은 녹차. 녹차는 그날 따서 그날 만들어서 그날 먹는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 차를 먹는 거. 제일 먼저 차를 따서 살청은 한 350도씨의 가마솥. 대개 평균 한국이 거의 그래요. 350도 되는 가마솥에 딴 차를 그대로 넣고 그대로 이게 약간 볶는다. 하여튼 그 가열한다. 그래서 그냥 좀 타기 때문에 이 목장갑을 끼고 목장갑을 한 2겹, 3겹 끼고 정신없이 이렇게 이걸 그냥 좀 타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그러니까 하나의 장인의 솜씨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살청은 뜨거운 350도 가마솥에 차를 덕는다. 덕는다 그러죠. 살청은 덕금, 유념은 비빔. 그 덕근 차를 이렇게 가마떼기 위에다가 쭉 펼치고 이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상처를 내요. 그래서 맛이 잘 나게, 잘 우려나게. 맨잎 차잎은 반드르 해가지고 그냥 우리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비벼서 상처를 내서 잘 차맛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 유념. 살청 덮고 유념 비비고 건조. 건조는 이제 충분히 유념한 뒤에는 잘 말려요. 요즘은 보니까 거의 기계로 말리더라고. 그러니까 더 빨리 말리겠죠. 자, 차를 지금 만드는 가장 기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6대 명차 중에서 가장 기본은 녹차다. 녹차는 중국에는 용정차, 한국에는 뭐 보성, 하동 이런 차. 그리고 녹차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녹차를 따서 살청, 이거는
350도 되는 가마솥에 덮는다. 이때 빨리 덮어야 돼요. 그냥 두면 타요. 덮는다. 유념은 비빈다. 예, 열심히 비벼요. 그래서 상처를 내. 그러면 찻잎이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꼬들꼬들해져요. 그리고 건조한다. 건조가 다 된 다음에는 홍배는 완전히 프로만, 일반 차 만든 사람도 안 하고, 홍배는 정말 숙련된 프로가 마지막에 불을 가해서 맛을 내요. 차 만들기 모든 작업이 끝난 뒤에 홍배, 신의 한 수, 그 장인이 이 가마솥에다가 마지막으로 탁 튀겨내는, 그래서 맛을 딱 배게 하는, 그게 이제 홍배라고 해요. 그래서 요 기본이 녹차. 그리고 홍배의 맛을 가장 홍배 맛이라는 게 이제 차를 마시다 보면, 약간 탄내같이 살짝 아주 우아한 탄내가 싹 나는 차로 주로 홍배를 강조하는 게 청차예요. 그래서 대만의 청차의 대표는 대만의 우롱차, 철관음 들어보셨죠? 우롱이나 철관음이 대만에서 주로 나오고, 복건성에 대만 맞은편이 복건 중국의 복건성이에요. 복건성에는 무이암차라고 해서 무이암차가 특히 그 홍배 맛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탁 마셔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가. 나중에 우리 마실 때니까, 오늘은 아니지만, 예, 마실 거니까, 그때 이제, 홍배라고 하는 것이 제조가 끝난 뒤에 맛을 탁 튀겨내는, 그걸 홍배라고 한다. 자, 이게 지금 녹차예요. 그럼 녹차가 지금 기본으로 차를 만드는 기본 단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차는 또 발효의 맛을 또 느끼거든요. 후 발효가 있고 전 발효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녹차가 기본인데, 녹차는 발효 안 하는 차. 기본인데, 찻잎을 따서 살청, 유념, 건조, 홍배하기 전에 먼저 발효시킨다 이 말이에요. 먼저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살청, 유념, 건조, 홍배해서 차를 만든다. 차를 만들기 전에, 차를 따서 만들기 전에 먼저 약 전 발효하면 백차가 되고, 그리고 반 전 발효. 차 만들기 전에 발효시키는데 반쯤 발효시킨 것을 청차. 그리고 완전 발효가 홍차. 색깔이 점점 짙어진다. 백차, 청차, 홍차. 홍차는 당연히 중국 홍차가 있고 기문 홍차 이런 게 있거든요. 인도는 다즐링이니 또 스리랑카 홍차. 그러니까 홍차. 자, 녹차를 기준으로 살청, 유념, 건조, 홍배해서 만드는데, 이 만들기 전에 먼저 발효를 시키는데, 살짝 발효시키면, 약 발효하면 백차, 반쯤 발효시키면 청차, 완전 발효시키면 홍차. 즉 구분하시겠죠? 나중에 차 마시면 이제 이게 맛을 다 달라요, 맛이. 그리고 후발효는 녹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발효시키는 거. 그래서 한국에는 녹차 만들었다가, 한국에 본래 황차가 없었어요. 근데 녹차 만들었다가 깜빡 까먹고 넣어놓고 묵었어. 그러니까 몇 년 됐어. 근데 먹어보니까 노란 차 색깔이 노랗게 우러나면서 맛이 또 그런 대로 발효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황차. 요즘은 황차를 일부러 만들어서 많이 한국에서 팔아요. 중국에는 아예 처음부터 황차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발효 안 시키면 녹차는 그날 따서 그날 만들어서 그날 저녁에 마시는 거. 이게 녹차. 그리고 이제 봉지에 넣고 1년 내내 이제 꺼내 마시는 거죠. 그게 녹차인데, 차 만들기, 살청, 유념, 건조, 홍배하기 전에 먼저 발효시켰다가 만드는 게 백차, 청차, 홍차. 백차는 굉장히 연하고 우아한 맛이에요.
다음에 녹차를 만들어서 이 녹차가 오래되는 거. 황차 한 3, 4년 기본. 그리고 흑차는 이제 발효가 후 발효. 차 만들고 난 뒤에 이게 오래돼 가지고 뭐 기본 20년, 30년, 40년, 50년, 저는 100년, 110년까지 마셔봤네. 이 흑차 까맣게 되어 있어요. 차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그 주로 보이차예요. 이걸 보이차라고 불러. 근데 보이차에는 보이청차가 있고 되게 생차라고도 해요. 보이숙차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녹차로 만들 때 보이차도 처음에는 녹차였어요. 근데 그냥 녹차가 시간이 한 20년, 30년 흐른 것을 지금 청차, 생차 혹은 요즘은 보이생차가 오래된 것은 지금 한 편에 뭐 억 단위로 올라가요. 요즘은 너무 차가 귀해서 생차를 마실 수밖에 없어. 근데 생차는 그렇게 비싸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인사동 일대에서 대부분 파는 차는 보이생차들을 팔아요. 근데 숙차는 처음 만들 때부터, 녹차를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전기를 쪄서 빨리 발효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차는 좀 강해요. 차를 마실 때 같은茶그릇에 되게 청차는 4g, 되게 기본 호에 4g을 넣는데 숙차는 곱하기 2. 그만큼 세다는 뜻이에요. 청차가 차가 강해서 마시면 우리가 조금 약간 약간 하여튼 좀 세다는 느낌이 있어. 근데 숙차는 훨씬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숙차는 곱하기 2로 그 배율로 넣어요. 그리고 요즘은 숙차하고 청차를 8대2 배율로 이걸 뭐라 그러죠? 섞어서 그래서 많이 또 마셔요. 브랜딩 한다 그러나? 이 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흑차에는 보이청차, 숙차가 있는데 숙차는 뭐 한 40년이 막시멈이에요. 근데 생차는 연도가 없어. 그래서 뭐 100년 생차의 가장 기본은 홍인이라고 불러요. 붉은 도장을 찍은 홍인. 중국에서 국가에서 이제 이 차 사업을 우리 예전에 인삼은 전매청에서 했잖아요. 국가에서 전매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찍기 시작한 도장들, 홍인, 녹인 이런 게 있는데 그 보이청차가 오래되어서 홍인급이 가장 모든 차의 기본이에요. 비싸요. 지금은 그게 오래돼 가지고 수십 년씩 이제 묵었어요. 자, 기본 컨셉을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알면 이제 다야. 나머지는 대용차, 뭐 꽃잎, 매화 꽃잎도 차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꽃잎차 아니면 열매차 뭐 이런 식으로 대용차는 이거는 지금 차 잎을 가지고 만든 차고 차 잎이 아닌 뭐 다른 것은 대용차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카페인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아침하고 오후에 주로 마셔요. 그리고 저녁에는 대용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카페인이 근데 저녁에도 커피 드시는 분은 저녁에 차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보이차는 저녁에 마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차들이 이제 보이차 같은 경우에 좋은 차들은 굉장히 그 미생물이 많아서 오래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주로 보이 숙차하고 생차를 함께 이렇게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학기에 가장 기본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실 차는 보이 숙차를 기본으로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딱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 차는 이제 싹 들어와. 이게 지금 그냥 녹차인지 발효차인지. 그럼 같은 발효차 중에서 만들어서 발효시킨 후 발효차인지 아니면 만들기 전에 찻잎을 먼저 발효시켰다가 발효된 찻잎으로 만든 전 발효차인지 이게 이제 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6대 명차에서 벗어나는 차는 없어요. 다 여기에, 모든 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가장 오늘 첫날이니까 기본으로 다구의 명칭. 우리는 지금 행다를 하기 때문에 그 다구의 이름이 하나하나 있어요. 다기 혹은 다구의 명칭. 첫 번째 다호. 호는 항아리 호자예요. 차를 우려내기 위해 뭐 자사토나 백토 등으로 만든 작은 다관. 다호, 이걸 차 항아리, 다호라 그래요. 뚜껑이 있고 이 안에 차를 넣어서 물을 넣어가지고 우려 마시는 거. 가장 기본. 그래서 다인 차를 마시는 중에는 자기의 법호를, 이름을, 다명, 자기 법명 짓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호자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꽃 연자를 넣으면 연호, 뭐, 구름을 넣으면 운호, 뭐, 이런 식으로, 강을 넣으면 강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자, 차 마시는 분들은 요 항아리가 가장, 이걸 왕이라 불러요. 모든 다구 중에서 왕이에요. 이것이 한가운데 딱 들어가요. 팽주, 차를 우리는 주인, 팽은 우릴 팽자. 차를 우리는 팽주의 딱 가운데, 딱 손님하고 사이에 가운데 이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에요, 왕. 그래서 손이나 다른 다구가 얘 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행다의 가장 기본. 다른 도구들, 손이 얘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얘가. 그래서 항상 돌아가. 이래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모든 선이 곡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지금 기본, 얘가 다호가 왕이다. 그 왕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게 원으로, 모든 동작이 원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워요. 다음에 개치. 개는 뚜껑 개자고 다호의 뚜껑 받침대. 설치한다 할 때 치자예요. 개치. 지금 이 세트에는 요게 다호가 있으면 그 오른쪽 밑으로 요걸 놓고 뚜껑 열어가지고 여기다 놓는 거예요. 뚜껑 놓는 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다 놓아요. 자, 나중에 실습할 때 하겠지만, 뚜껑이 항상 열 때는 6시 방향으로 얘가 나가야 돼. 이게 사선이 이렇게 안 나가고, 직선으로 안 나가고, 모든 게 곡선이라서, 열어서 6시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 원이 그려져. 그리고 닫을 때는 12시로 가서 닫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신 차려야 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턱 이러면 안 돼. 맞아. 차 배울 때는 창피당하는 도량이라 그래요. 창피당하는 것이에요. 지적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면 안 돼. 직선은 없어요. 네. 자, 다음에 다배. 차를 따라 마시는 작은 잔. 수색을 즐기기 위해 안쪽은 백색이 좋다. 지금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이 다배가 요렇게, 예, 이건 백색이네. 안팎이 다 백색이네. 근데 아무튼 가급적이면 안은 좀 흰색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 경우에 뭐 따라서 안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지금 5개.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이차를 마실 거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잔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근데 보이차는 주로 좀 얇고 작아서 왜냐? 보이차는 가급적이면 뜨겁게 마셔야 돼요. 보이차는. 그래서 이게 얇고 작고 해야지 뜨거운 것이 잘 보존되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찻잔이 커버리면 찻잔 자체가 차가워서 차를 너무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배, 예, 지금 다호, 개치, 다배, 찻잔. 네. 다음에 문향배. 문향배는 이제 그 보이차 같은 경우에 첫 차는 보이차는 오래됐잖아요. 녹차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보이차는 오래되어서 첫 잔은 새 차를 씻어내요. 왜냐하면 먼지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래. 오래된 차라서 약간 묵은 지푸라기 맛 같은 거 그게 첫 차에는 그게 많이 먼지하고 지푸라기 맛이 많이 물어나와요. 그러니까 새 차예요. 첫 잔은. 그래서 버릴 때 여기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첫 잔은 여기다가 따로서 이거를 이제 버리고 이거는 못 먹어요. 되게 텁텁하고 못 먹는 사람 이거 맞고 그 다음부터 안 마셔. 싫어하게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첫 잔은 여기서 했다가 버려요. 퇴수구라고 해서 퇴수구에 버려요. 그럼 여기 향이 남겠죠. 그럼 이걸 돌려가지고 첫 잔은 문향배. 들을 문자에 향기 향자. 향기를 맡는다가 아니고 향기를 듣는다. 왜냐? 우리의 본성이 향기를 맡기 때문에 소리를 본다 그러고 향기를 듣는다 그러고 이게 지금 본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계속 본성이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향배 됐죠? 네. 다음에 개완. 개완이라고 하는 것은 송원청대에 차를 우려 마시던 1인용 잔 삼재완이라 있는데 요 받침이 하나 있어요. 근데 대개 받침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자, 이거는 뭐냐면 모든 다구를 하나로 딱 합치면 요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크기가 이만해요. 여기다가 차를 넣고 물을 따르면 마시면 차가 자꾸 걸리겠죠. 찻잎이 들어오면 번거롭잖아요. 그건 안 먹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요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차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쥐고 살짝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물만 싹 나오고 찻잎은 걸려서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거를 마셔보면 되게 편해. 그러니까 1인용 찻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찻잎 넣고 물만 넣고 그냥 이렇게 홀짝홀짝.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이거 거의 자주 나와요. 차 마실 때 이렇게 마셔. 지금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요 지금 개완이라고 해서 1인용 잔을 사용해서 차를 마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차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잡한 행달을 통해서 정신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 대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정신 차려서 마시는 것이 목적이라서 이렇게 마시면 수행은 안 된다. 이건 차는 즐기는 건데. 근데 개완이라는 것을 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다완은 말차 마시는 거. 말차. 여기다가 말차 가루를, 말차라는 거는 가루차잖아요. 그 녹차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미세하게 해서 넣고, 물을 넣고, 소를 가지고 저어가지고 마시는 말차. 네. 말차 도구를 다완이라고 해요. 다충. 차호에 우린 달을 다배에 따르기 전
찬물을 골고루 혼합하기 위해 따라 놓는 차도구. 근데 다충이란 말보다 그 동의어가 다해, 차의 바다, 혹은 공도배, 혹은 숙우라는 말을 한국에서 많이 써요. 식힘 그릇이에요. 근데 그 말보다는 우리는 지금 다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차의 바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호에 우린 거를 여기다가 따라가지고 골고루 이제 따르면 섞이잖아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보다 나중 나오는 게 농도가 짙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잔에 따르면 처음에는 연하고 끝에는 짙잖아요. 그거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따르면 이제 전부 다 농도는 통일되겠죠. 요게 지금 다충인데 우리는 다해라고. 차의 바다, 차를 넣는 가장 큰 그릇. 다음에 옆과는 이제 차통, 큰 차통. 분차합은 작은 차통, 큰 차통에다 작은 차통을 담아가지고 이제 손님하고 마실 때는 거기서 큰 차통에서 안 꺼낸다. 작은 차통에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마신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지금 5팀이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차를 처음부터 드릴 거니까 차통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큰 차통은 있어요. 거기다가 바로 여러분한테 따라 드릴 거예요. 참, 다하에다가 차통에서 다하에다가 따로 드릴 텐데, 자, 다하는 뭐냐면, 하가 벼루 하자예요. 벼루 모양의 차를 담는 그릇. 다하는 차를 우리기 전에 다엽을 담아서 손님에게 다엽의 상태나 향을 감상하도록 하는 벼루 모양의 그릇.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다가 차통에서 여기다가 해서 한 팀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팽주는 여기다가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넣는다. 여기에 다하, 차벼루. 즉, 벼루 모양은 생겼죠? 예. 다음에 다반은 물이 아래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 차 도구인데, 이건 주로 대만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좀 큰 찻집 가면 주인이 이 물을 버릴 때 일일이 태수구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버리잖아요. 예, 주로 뭐 대나무 통으로 만들었든지 아니 밑으로 흐르게 만들었든지. 근데 우리는 다반은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정식,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행다하는 정식 도구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받치는 기본 그릇을 놓을 거예요. 이 다반 대신에 이거를 뒷페이지 있는데 다지라고 해요. 다지. 지는 연못지자. 아까는 이거는 다해, 차의 바다, 차의 연못을 놓고 그 위에 이거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연못에 물이 차면 물이 흘러 넘쳐서 연못에 물이 고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잠시 수건 위에 놓았다가 이거를 들고 제수구에 놓고 다시 오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지금 다반은 안 쓰고, 다반 쓰면 좀 줄어들겠죠, 행동이. 전부 초점이 행다에 가 있어서 정식으로 모든 것을 갖춰놓고 쓸 거예요. 봉다반은 찻잔을 이렇게 손님한테 이렇게 찻잔을 놓을 때 요런 이제 반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여유가 있으면 어떤 나무로 된 긴 접시 모양 그런 걸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한 5잔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거 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어서 쓰면 돼요. 덱에서도. 이렇게 되면 아주 훌륭한 지금 봉사하는, 서빙하는 답안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여기다가 찻잔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할 거니까 보세요. 네. 이게 봉답안이고, 다음에 봉은 길다는 뜻이에요. 다주, 차호에, 다호에 따르는 물 주전자. 물 주전자를 우리는 간략하게 하기, 그것도 뭐 하면 막 골로가 있고 뭐 그 위에 또 뭐 복잡해요. 근데 그러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포트, 물 끓이는 포트 있죠. 그걸 가지고 다주로 쓸 거예요. 예,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다음 페이지, 자수기, 탕관이라고 해서 아까 그 골로 위에 올리는 것을 지금 자수기, 탕관이라고 해요. 예, 다음에 다협, 집게. 집게. 요거는 찻잔, 상대방이 마실 잔을 내 손으로 하기는 안 되잖아요. 그럼 집게로 집어가지고 놓는 거예요. 다협. 사시, 다호에 차를 넣을 때 사용하고, 다호에 구멍이 막혔을 때 뚫어주는 다도구. 지금 요게 뾰족하잖아요. 요게 사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하를 다호에다가 넣을 때 요렇게 넣어요. 다음에 다불. 이 불은 먼지 트리개, 모기 쫓는 그 트리개를 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선사들은 불자라고 해서 그 트리개, 파리 쫓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불이에요. 요게 털로 된 요거. 그러니까 이거 따르고 난 뒤에 가루가 남잖아요. 작은 것들이 남잖아요. 그건 이걸 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가운데로 한번.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동작이 굉장히 많아. 전체 다 하면 100가지가 넘어요. 그걸 모든 동작을 순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자동으로 가는데 자동으로 가려면 여러분 해를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수행으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다음에 불, 다시, 찻잎을 뜨는 차 숟가락. 차 숟가락은 다시가 이제 그 차통에다가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하에 담아서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다하에 담는 차통에 있지. 차통에서 일로 들어 쓰는 것을 지금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다건, 다구를 닦고 다예를 행할 때 쓰는 다건, 다호를 양생하는 양생다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지금 일반 다건이에요. 흰 수건이에요. 흰 수건인데 이거를 주로 다배, 찻잔 같은 것을 할 때 물이 묻거든요. 그 물을 여기다가 닦아서 상대방한테 드리는 그 용도, 물을 닦는. 네. 그래서 여기 흰 다건. 흰 다건을 댁에서 이거 구해서 하실 분은 하시고, 없으면 키친 타올 있죠. 이거 접으면 돼요. 그래서 일회용을 쓰고 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에서 그걸 많이 해요. 키친 타올을 접으면 이렇게 요 모양으로 접어서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한번 쓰고 그냥 버리면 돼.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 마시고 난 뒤에 잔 닦는 걸로 쓰면 돼요. 그것까지, 설거지까지 오늘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설거지 할 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흰 닭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양생닭은, 양생닭은 뭐냐면 이거를 다 마시고 난 뒤에 다호를 상대방한테 감상하라고, 차 마신 다호를 감상하시라고 건네요. 근데 건네기 전에 이거를 깨끗하게 한번 닦아. 닦을 때 이거 가지고 닦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차 마시는 데는 우리가 마신 다호를 감상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팽주는 다 마시고 난 뒤에는 이거를 닦아요. 잘 닦아. 그리고 또 닦는 하나 이유는 뭐냐면 차 자체에 기름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기가 배어 나와. 차 기름이 배어 나와요. 그럼 이거를 닦아주면 반들반들 해지겠죠. 그를 양생한다. 다호를 양생, 잘 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닭은. 그리고 다금반, 다해를 행할 때 다협, 사시, 다불 등을 올려놓는 나무받침. 이거 같은 경우는 나무받침 대신에 사기 받침이,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산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만들 때 다 도구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인사동 붓 가게 가면 이거 팔아요. 붓 가게, 붓글씨 쓰는 붓 올려놓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요걸로 쓰는 거야. 다 건반으로. 근데 집에서는 되게 수저 받침 있죠. 조금 긴 거. 3개 올리거든요. 다불, 사시, 그리고 다협. 3개를 올리니까 조금, 요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수저 받침 쓰시면 돼요. 되게 있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수저 받침이 짧으면 2개 쓰면 돼요. 간단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활용하면 돼요. 일부러 살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다탁. 다탁은 요 잔 올려놓는 받침. 이게 가장 기본은 나무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노쇠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하여튼 요거 잔 받침, 다탁. 다음에 태수기. 태수기는 이런 거 그냥 쓰면 돼요. 집에 있는 국그릇. 그냥 태수기, 물을 버릴 거니까. 태수기로 쓰면 돼요. 다음에 다지. 다지가 아까 요거를 놓는 요 기본 받침. 우리는 물 따르는 그거 말고 요 다지, 차 연못을 쓸 거예요. 다지. 차롱은 요 담아 놓는 요 바구니. 예, 라탄 바구니. 예, 차롱. 야외 차회 때 다도구를 담아 들고 다니는 대광주리. 자, 일단 오늘은 가장 기본, 이 차 마시는 데에 들어가는 기본 다구의 이름, 지금 처음부터 다 외우지는 못해요. 자꾸 이름을 불러주면 나에게 얘가 뭐가 의미를 주지요. 그래서 이름을 자꾸 불러줘서 하나씩 다호, 다해, 다하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서 불러주면서 익히세요. 예. 그리고 아까 6대 명차도 지금 차 마시면서 이게 홍차 같으면 후 발효인데 완전 발효. 전 발효인데 완전 발효. 보이차 같으면 후 발효인데 저것도 반 이상. 반 발효, 완전 발효. 하여튼 몇십 년 묵으면 완전 발효고. 보통 차들은 반 발효, 보이차도 반 발효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 컬러가 이렇게 발효에 따라서 짙어져요. 그러니까 차 컬러만 가지고도 기본 녹차, 백차는 더 하얘. 그러니까 거의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차 색깔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차 맛 보면 또
또 알고 묵을수록 발효가 많이 된 맛이 나고 그건 이제 혀가 아는 거지 머리는 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튼 차 종류가 있고 아침 오후에는 이런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뭐 국화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용차를 카페인 없는 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마셔요. 그리고 밥 먹고 1시간 뒤쯤 마시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물이 당겨요. 그리고 차를 많이 마시면 저는 기본이 녹차건 보이차건 다 뜨겁게 마셔요. 뜨겁게 마시는 게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 뜨겁게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길러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이제 위하고 장하고 요 목구멍하고 전체가 다 나이가 들면 안에 뭐가 좀 끼었다는 건 이해되나요? 이것저것들이 특히 기름때들이 안에 많이 끼어 있어요. 근데 찬물을 마시면 더 굳죠. 근데 뜨거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녹아나가죠. 차를 많이 마신 사람은 굉장히 속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중요한 것이 장 청소하고 혈관 청소거든. 그러니까 물을 많이 결석도 이게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데 기왕이면 차를 마시면 차가 그 많은 분들이 약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그 식물 중에서는 제일 약효가 뛰어난 것이 차라고 기본으로 그렇게 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차를 많이 마시면 우리가 건강에도 좋아지고 체온도 올라가고 그리고 물도 이제 충분히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것은 청복이라 그래요. 청복. 맑은 복. 차 맛 들이면 이제 좋은 차로 이제 좀 옮겨가죠. 근데 우리는 좋은 차 마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행다가 목표다. 그러니까 정말로 행다를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동작이나 모든 것이 아주 굉장히 다듬어져요. 그리고 생각 없이 사물을 대하는 능력이 길러져요. 이게 참선이에요. 참선의 가장 핵심이 생각 없이 대하는 거. 생각 없다 이 말을 무심이라고 하고 대한다, 행동을 한다. 이거를 이제 평상심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참선의 목표는 무심, 평상심의 중도다. 무심은 내 마음에서 생각이 없는 상태. 무심.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마음에 생각이 없는 상태. 무심. 그리고 무심에는 모든 인간이 지혜가 나와요. 그 지혜대로 이렇게 생각 없이 머리 굴리지 않고 지혜로 일을 처리하는 거. 그걸 평상심이라고 불러요. 무심, 평상심. 이것이 모든 참선의 기본인데 다도를 하게 되면 저절로 무심이 돼요. 근데 동작은 손은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무심에서 평상심을 하는 거예요. 숭산 스님은 무심을 오직 모를 뿐 생각 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모른다는 것은 분별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분별하지 않는다. 이걸 모른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안다 그러면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무심. 그리고 오직 할 뿐 이걸 평상심. 항상 기본이 아무것도 안 하면 무심. 하면 평상심. 요걸 나의 생활의 기본 태도로 만든다. 내 마음을 항상 무심, 평상심으로 닦아간다. 보통 사람은 어떤가? 무심이 아니고 유심,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는 유심이 무심이 되는 방식을 택한 게 기본 참선인데 그것을 생활에서 하기 위해서는 다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말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무심평상심을 우리나라에 저기 구기동에서 구기동 있죠, 서울에. 구기동에서 사셨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가 함석헌
김교신, 김흥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김교신의 제자인 유달령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의 선생님 중에 한 분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김홍호 선생님한테서 제가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고전은 기본적으로 김홍호 선생님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한 법맥에 올라가면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무심 평상심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무심은 모름지기라고 불렀어요. 모름을 지킨다. 안다 그러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 벌써 분별이고 분별하면 바로 좋다 나쁘다가 바로 따라 붙기 때문에 모른다. 달마 스님이 불식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가 무심 상태예요.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있으면 벌써 안다가 따라 붙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름을 지킨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 자세가 안다고 하면 나선다. 안다 그러면 나서고 남을 또 참견한다. 그런데 모름을 지키면 이 내 마음이 움직일 일이 없어진다. 모름지기. 그래서 한국말이 모름지기라는 말이 모름을 지킨다라고 이분이 해석을 하셨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모름지기. 무심해요. 그 무심 상태에서 행동은 해. 평상심을 뭐라고 했냐면 알맞이라고 했어요. 알맞이. 매사에 알맞게. 매사에 알맞으려면 내 욕심이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욕심은 내려놓아서 무심, 모름지기. 그리고 하는 것은 알맞이. 딱 내가 없으면 상황이 알맞게 돼요. 이거 공부의 전체예요. 지금 우리 공부의 목표, 모름지기, 알맞이. 이걸 이제 다도에서 이걸 익혀나가면 모든 생활, 모든 상황에서 모름지기, 알맞이. 알맞이 하고 난 다음에는 모름지기로 돌아와. 그러니까 모름을 지키고 있어. 그러다가 딱 상황 생기면 가장 알맞게 대처를 알맞이. 돌아오면 모름지기. 상황 생기면 알맞이. 모름지기, 알맞이를 다도를 통해서 행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습하기. 근데 연습하기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하다 보면 생각이 들어와요. 하다 보면 생각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이걸 털려버려.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하면서 깨어서 자기를 관찰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제 첫 시간 마치면서 가장 기본은 행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잖아요. 오케이? 그럼 주로 행다는 손으로 해요. 그죠? 그러면 손이 움직이고 있어. 그럼 손길 가는데 눈길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손길은 가는데 눈은 저기 보고 있으면 와르랑 뭔가가 박살나. 손길 가는데 눈길 가고 눈길 가는데 마음이 같이 가는 거야. 손길, 눈길,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못 들어와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에 시달려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행동하는데 그 행동하는데 눈이 함께하고 마음이 함께하는 항상 삼위일체. 요거 하면 생각이 못 들어와. 근데 요거 안 하면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면 덜덜덜덜 떨고 이거 물 올리고 이거 여러분 지금 웃지요? 이거 못 들어요, 여러분. 초심자는 이거 못 들어. 안 믿어지지요? 해보세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지는 법도 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손님은 손님 역할, 팽주는 주인은 주인 역할, 이걸 다 배워야 돼.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